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지난달 은행권의 신용대출이 사상 최대 폭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카카오뱅크의 등장으로 신용대출은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미래의 친환경차 부품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의 늪은 성장세와 함께 유럽에 이어 중국도 전기차 행렬에 뛰어들면서 예상보다 빨리 전기차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건설과 조선, 자동차 등 전방 산업의 침체가 이어지면서 국내 페인트 기업들의 주가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실적도 대폭 개선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LG전자가 3분기에도 호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신성장 가전제품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 프리미엄 TV 판매 호조가 긍정적인 역할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6.39포인트 상승한 2365.47로 장을 마감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3.52포인트 상승한 660.05에 장을 마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기관의 수급 들어옵니다. 1,500억 원 가까운 순매수, 반면 외국인과 개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순매수, 개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장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연이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기분 좋은 이틀간의 시작을 보내셨는데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하락폭이 나거나 그리고 고민 있으시다면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대표님이 꼼꼼하게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저희 방송 TV로 시청하고 계시거나 또는 외부에서 유튜브로도 계속해서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규직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아울러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이죠. 주식투자의 교과서 평택총론 정우현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강연회가 지나고 나서 강연회 여운이 계속해서 남아있지만 무료 방송을 통해서 대표님의 이 여운을 함께 즐길 수가 있잖아요. 무료 방송 소개 다시 한번 도와주실까요? 네, 제가 8월에 매주 일요일 밤 9시에 무료 방송을 했었는데요. 강연회 준비로 2주 정도 안 했어요. 근데 9월 17일, 9월 24일 이렇게 밤 9시에 일요일에 해드리겠고요. 10월에는 연휴 때문에 2번 정도 쉬고 그 다음엔 웬만하면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더 이상 투자할 돈도 마땅치 않은 그런 분들, 손실이 너무 큰 분들, 그리고 원래 투자금이 거의 없는 분들, 이분들은 사실 기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서울경제TV 복귀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강연회는 사실 오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많이 오세요. 근데 일요일 밤 무료 방송 시청자가 그거보다 훨씬 작아요. 그래서 전 사실 좀 약간 놀랐습니다. 근데 앞으로 제가 이제 꾸준하게 해드릴 테니까 꼭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저는 그 얘기 꼭 하고 싶어요. 처음에 주식을 잘못 배워서 2, 3년 동안 만약에 시행착오를 거듭하면 그게 벗어나는 확률이 거의 희박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잘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됐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은 제가 뭐 일요일 밤에 모든 걸 다 전달하고 많은 걸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실전 투자라든가 기초적인 거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더 이상 진짜 더 손해보면 안 되는 분들, 그리고 소액으로나마 뭔가 하고 싶은 분들, 그분들은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 생활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드리겠고요. 그 말씀도 꼭 드릴게요. 저는 월화수목금 굉장히 타이트하게 일합니다. 토요일 날도 사실상 절반은 업무예요. 일요일에도 그걸 한다는 거죠. 저는 사생활이 사실상 없어요. 예, 그렇게까지 하면서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여해달라, 그걸 꼭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앞으로 전개될 일요일 밤 무료 방송 꼭 많이 시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요일 저녁 9시에 샘플러스 들어오시면 대표님의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정석투자 시간 안에서는 또 아쉽게도 하지 못한 그 밖의 이야기도 무료 방송 통해서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일요일 9시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시장은 대표님이 한 줄로 어떻게 정리를 해 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지수 고민은 끝, 낙폭 과대주를 주목하라 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유엔 안보리에서의 제재 강화도 소식도 들려왔고요. 그동안의 변수로 작용했던 북한 리스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점차 줄어드는 분위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일까요? 지수 걱정은 끝이고 이제 낙폭 과대주에 대해서 주목하라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자, 대표님 오늘장 한마디 의미가 좀 깊을 것 같아요. 풀어주실까요? 네,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수의 방향성이 아닌 속도와 시간의 문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고민하지 말아달라. 그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어쨌든, 안 좋은 요인도 있었잖아요. 삼성전자 하락했죠. 외국인 매도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시장 모두 장중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여기서 좀 빨리 가든 천천히 가든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부터는 낙폭 과대주를 잘 보세요. 왜 그러냐면요. 현재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 저평가된 종목들이 널려 있습니다. 근데 이왕 낙폭 과대주라면 어떤 게 더 좋겠죠? 저평가주가 좋겠죠. 그래서 낙폭 과대주이면서 저평가인 걸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다음 주 중에 또 적정 주가를 한번 대폭 이렇게 확장을 해서 공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해드렸던 대로 적정주가 평소에는 코스피 100, 코스닥 50 정도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 정도 2,000 종목을 다 오픈할 때가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달라고 설명드리겠고요. 예를 들어서 낙폭 과대주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4배, 5배 고평가된 이런 종목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피하시기 바라겠고요. 잠깐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를 보면요. 플러스 마감했습니다. 음봉이 나와서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플러스 마감을 줬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잠깐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십자선 형태로 해서 어쨌든 역시 플러스 마감했습니다. 근데 오늘 주목할 것은 뭐냐? 바로 코스피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오전에 3시간, 오후에 1시간, 무려 4시간 음성방송했습니다. 보통 제가 일반적으로 오전 오후 합쳐서 한 3시간 전후 정도 하는데 오늘은 무려 4시간 했어요. 이 방송까지 포함하면 오늘 무려 5시간 하는 거거든요. 왜인지 아세요? 시장 흐름 보려고 한 겁니다. 시장 흐름을 쭉 보다가 제가 정확하게 11시 40분경에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오늘 저점은 찍은 것 같습니다 하고 제가 투자자분들에게 선언했어요. 근데 살짝 반등 나왔다가 조금 더 한 번 더 밀리긴 했죠. 근데 역시나 그 라인에서 저점 찍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잘 가다 갑자기 내려갔어요. 그리고 외국인도 매도했어요. 근데도 마이너스가 안 깨졌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장은 굉장히 강하다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외국인이 매수했고 삼성전자 올라갔다 그러면은 아마도 훨씬 더 올라갔겠죠. 근데 두 가지 부정적인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기록을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큰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저점보다는 높게 끝났어요. 삼성전자 잠깐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 보면요. 아주 재미난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아주 절묘합니다. 뭐가 절묘한지 설명드리면요. 제가 지수 저점이라고 예측했던 11시 40분 때 이것도 일단은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살짝 반등 나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 더 빠졌어요. 바로 여기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11시 40분 때 지수와 더불어서 저점을 찍는 척 하다가 여기서 확 빠져버렸습니다. 근데도 코스피는 별로 빠진 게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세요. 지금 가운데 그림 보시면 동그라미 있고 네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옆에 네모를 보면 크게 빠진 게 없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삼성전자가 받쳐주지 않아도 다른 대형주들이 선방했다는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수는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 없다 설명드리겠고요. 코스닥 이번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 이게 분봉인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초반에 살짝 밀렸지만 어떻습니까? 전일 종가보다 훨씬 높아요. 그리고 내내 그 이상에서 움직여주다가 좋게 끝났는데요. 가장 특징이 뭐냐? 일단 61선 돌파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일단은 지수 고민은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다. 원래 여기서 기본 전제는 깔려요. 뭐가 있느냐? 예기치 못한 악재가 나오면 그건 어쩔 수가 없겠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왜곡과 변수가 발생하면은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분석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만 없다면 일단은 지수 고민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이왕이면 좀 천천히 오르길 바란다. 왜? 지수가 너무 빨리 오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낙폭과대주 중심으로 찾아보시면은 수익이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다. 설명드리겠고요. 자,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제 한 가지 또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반드시 참고할 사항입니다. 자, 제가 지금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동일한 방식으로 투자해서 손실이 누적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항상 종목 상담 시간에 야단을 많이 치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근데 또 그렇게 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절대 다수가 동일한 방식으로 투자해서 손실이 누적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쉽게 말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명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잖아요. 그 10명의 수익이 똑같을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10명한테 1년 동안 똑같이 조언해줘도요. 수익률 피가 다 틀려요. 왜 그럴까요? 응용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손실이 누적되는 분들은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어떤 그 기법이라든가 전략에. 근데 웃긴 게 뭐냐면요. 그렇게 손실이 누적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계속 주식 투자를 반복해요. 그러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는 건 좀 비논리적이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그 방법대로 계속 했어요. 그런데 손실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근데도 그 방법을 그대로 또 다시 활용한다는 거죠. 근데 성공하길 바란다면 이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의 방법이 만약에 잘못됐다. 그래서 손실이 누적됐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방법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방법을 바꿔야지 다른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꼭 하고 싶고요. 해결책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드릴 테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첫 번째가 뭐냐? 매일 저녁에 이 방송을 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트레칭 한다 생각하세요. 스트레칭. 몸을 일단 푸는 거죠. 스트레칭도 안 하고 운동할 수는 없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 평택촌놈이 시도하는 각종 교육을 여러분들이 참여하세요. 그러면 이게 마치 기초훈련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녁 방송만 보면 대충 잘 따라하면 될 것 같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장중에 제가 뭔가를 전달하고 교육하는 거는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뭐냐? 평택촌놈의 실시간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그래서 실전 매매 이제 그대로 이제 응용하는데요. 가장 쉬운 건 뭐죠? 투자자 보시는 거고요.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시간 정보를 응용하면 좋은데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드렸죠. 평택촌놈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우리나라 지정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반드시 음성방송을 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받으세요. 문자만 날리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좀 아쉬운 면이 많아요. 그리고 배울 기회가 없잖아요. 문자만 날려가지고 뭐 추천도 주고 그거는 안 돼요. 택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건 뭐냐. 수입도 추가하면서 배워야 되거든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하지 않으면 자생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혼자서 대충 멋대로 하거나 그냥 경제TV 보면서 하는 사람들이 왜 10년을 해도 15년 해도 초보자냐 배우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꼭 음성방송하는 분들에게 좀 받아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어쨌든 제가 그 말씀 다시 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사용했던 방법, 지금 하던 방식대로 해서 손실이 누적됐다면 방법을 바꾸고요. 그리고 다른 결과를 기대하자. 그래서 제가 해드린 이 방송 매일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교육 꼭 참여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전 정보를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들이 꼭 활용해달라.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한마디 이렇게 지수보다는 낙폭 과대주에 주목하라는 한 줄도 풀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도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수급 쪽으로도 좀 유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코스피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기관이 사들이고 있고 외국인 쪽에서는 팔고 있거든요. 오늘 양시장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제가 8월 초에 이미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외국인이 매도를 많이 할 것이다.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기간이 받쳐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2007년 장세를 제가 설명했잖아요. 2007년 장세는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게 사실 일반적인 논리로 본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수급으로 올라갔거든요. 2007년 전체로 봤을 때 기간은 10조 원 정도 순매수했어요. 개인은 6조 원 정도 순매수하고요. 그런데 외국인이 무려 24조 순매도했습니다. 24조를 순매도한 겁니다. 매수가 아니에요. 근데 지수가 올라갔어요. 또 왜 그럴까요? 특정한 대형주를 끌어올리면서 전체적으로 종목 장세가 나와서 그런 거예요. 이번에도 그거하고 유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8월 초에 얘기했습니다. 외국인이 더 매도할 것이다.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에서는 밝히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확실하게 알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생략하겠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요. 설명하자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일요일 밤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스닥은 제가 역시 또 그랬죠? 뭐라 그랬습니까? 일정한 구간까지 내려올 때는 똑같을 것이다. 근데 그 이후엔 달라진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나가는 화면이 코스피예요. 8월 11일까지 밀렸죠?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반등을 하고 있는데 약간 좀 뭔가 좀 아쉬워요. 60일선을 회복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코스닥입니다. 역시 똑같습니다. 8월 11일까지 정확하게 밀렸어요. 자, 그러니까 7월 하순에 코스피 코스닥 고점 찍고 8월 11일까지 둘 다 밀렸다는 거죠. 아주 똑같이 밀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딱 보기에도 어때요? 훨씬 더 탄력적입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그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제가 이거를 상황 벌어져서 얘기했나요? 아니에요. 저는 빠르면 일주일, 더 빠르면 한 달 전에 모든 걸 다 얘기합니다. 취향에 관련된 거, 흐름에 관련된 거, 업종, 북한 문제, 국제정책, 금, 그 다음에 유가, 환율까지 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 관계상 제가 부동산 얘기를 안 하는데 하여간 언젠가는 부동산 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분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분석을 하니까 예측을 할 수 있죠. 분석을 안 하는데 어떻게 예측합니까? 분석을 안 하고 하는 예측은 그거는 점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 방송 편안하게 보시면서 제가 조언한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외국가 변수가 나오지 않는 한 적중할 자신 있어요. 소름 끼치게 적중하느냐, 약간 오청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저만의 어떤 분석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일단은 공식을 대입해요. 1차로. 그 다음에 상황 논리에 맞게 여러 가지로 가감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동안 이제 한 달을 보셨든 일주일 보셨든 뭐 아니면 내내 보셨든 아마 느낄 겁니다. 저 사람은 정말 예측하는 사람이구나. 왜 그런지 아세요? 예측을 해야만이 실전에서 도움이 돼요. 상황이 벌어진 다음에 이제는 다 꺾였으니까 매도하세요. 이제는 확실하게 반등 나왔으니까 매수하세요. 이러면 늦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습관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절대로 그 수준까지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건 교육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데요. 예측하려고 노력하세요. 예측. 그러니까 주가를 예측. 그러니까 종목이든 지수든. 그래서 첫 번째는 원인 파악을 하고 두 번째는 그 원인에 맞게 그 다음 중요한 핵심 등락 요소를 체크하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성공하는 투자가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하고 똑같으면 절대 남을 이길 수 없다. 남들처럼 대충 뉴스에 나온 거 보고 경기TV 여기저기서 나오는 그냥 그 구태의연한 뻔한 얘기 그냥 똑같이 듣고 그거 남들은 못 듣나요? 남들은 못 보나요? 다 똑같이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리고 좀 더 냉정하고 현실적인 얘기 해드릴게요. 주식시장은 수급 주체가 어떻게 되죠? 외국인, 기관, 개인입니다. 그런데 개인은 영원한 플랑크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상위 포식자가 누구죠? 외국인이에요. 그 다음에 기관. 개인은요, 플랑크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요한 건 뭐냐? 나만 안 되면 돼요. 네, 나만. 저는 이제 목표가 뭐냐? 서울경제TV 시청자만 플랑크톤이 안 되면 된다는 거죠.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 전체가 상위 포식자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설명드리겠고요. 제가 좀 서두가 길었는데 왜 얘기해드리냐? 제가 그동안 보여드렸잖아요. 예측해서 적정한 걸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고요. 하여간 이거는 철칙으로 삼으세요. 남하고 달려야 이긴다. 그걸 명심하시고요. 하여간 이 방송 보시면서 뭔가 여러분들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 종목 질문도 많이 하셔서 제가 거기에 맞게 좋은 답변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과 하루하루의 시장도 대표님과 함께라면 든든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꼼꼼하게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그렇다면 내일장의 전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일주일의 중반이라고 할 수 있는 수요일인데요. 대표님, 내일장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내일이 수요일이라는 게 참 놀랐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하여간 50대가 괜히 50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간단해요. 코스피는요, 악재만 없다면 추가 상승합니다. 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길다고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는 아마도 상대적으로 강할 것이다. 이렇게 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격적인 종목 장세가, 코스닥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걸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은, 제가 항상, 서울경제TV 투자자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니까 항상 말씀드리죠.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딱 2번 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뭐 기대하셔도 큰 무리는 없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전망에 대해서 또 실시간으로 저희 서울경제TV 들어오시면 투자 전략에 실시간 시황 올려주시니까요. 그 부분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LG U+가 올라왔습니다. 신성장 동력 부각에 장 초반에 반등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자, 오늘장의 분석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요, 삼성 SDI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성장 기대감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요, LG U+가 올라왔습니다. 장 초반에 반등하는 흐름이었지만 종가 자체로는 약세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13,550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6월 말까지만 해도 17,900원까지 올랐던 주가였습니다. 대표님, LG U+ 통신사 3사를 비롯해서 좀 힘이 약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통신도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를 하거나 감호하거나 이게 이제 현명한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비보유자 같은 경우. 근데 보유자들은 참 난감하겠죠.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반등 시에 최대한 매도를 하자.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17,000원 전후에서 주식 선물 매도 사인했다고 얘기했어요.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주식 선물에 대해서 조언 안 해드리는데 제가 분명히 주식 선물을 6월 7월까지 전달해 드렸었거든요. 그때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기서 주식 선물 매도 사인했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더 이상 안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적당히 차익 실현해서 한 100% 정도 수익 났어요. 나고 기회가 있을 때 또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이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흘러내리는데 답답한 게 뭐냐면은 흐름을 몰라요. 제가 놀라운 얘기 하나 드릴게요. 옛날에 한 10년도 넘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장이 좋을 때 통신주를 이제 강력하게 추천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미안한 얘기지만 당신은 아직 초보자다. 원래 통신주라고 하는 것은 장이 어중간할 때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수가 좋고 뭔가 모멘텀이 확실한 장세에서는 뭐가 갈까요? 당연히 기술주가 가죠. 성장주가 가죠. 무슨 얘기냐? 성장주 개념. 그러니까 이제 계속 바뀌긴 하지만 어떤 때 전기전자, 어떤 때 화학, 어떤 땐 운송장비에서 자동차 조선. 이런 것들이 갑니다. 일반적으로. 이 통신주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가치주입니다. 무슨 얘기냐? 왜 가치주냐? 통신주는 대박도 없고 쪽박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경기 좀 좋다고 해서 순이익이 뭐 5배, 6배 늘어나는 일 절대 없습니다. 그렇다고 망하지도 않아요. 왜? 망하면 큰일 나겠죠. 국가적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통신주는 지금 트렌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메커니즘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통신주 할 때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단 통신주는 여러분들이 좀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신사에 대한 의견, 대표님 개인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보유자는 반등 시 최대한 매도 사인을 주셨고요. 이전에도 통신 3사에 대한 흐름을 짚어주셨는데 시황에 따라서 또 그 종목에 맞는 그런 시황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LG U+ 알아봤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죠. 다음 이슈는 삼성 SDI입니다. 중국 쪽에서도 탈가솔린에 따른 전기차에 대해서 부각이 되면서 오늘 삼성 SDI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자, 오늘 장에는 삼성 SDI가 20만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인데요. 자, 대표님, 삼성 SDI 전기차가 예상보다 좀 빠르게 분포될 것이다. 뭐 그런 뉴스도 많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전기차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SDI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 종목을 들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전기차 관련된 코스닥 종목 잡는 게 아마 현실적으로 더 수익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꼭 가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투자 효율성 측면에서 매도하고 차라리 교체 매매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기차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의견과 함께 삼성 SDI는 보유자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오늘의 종목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 두 가지 이슈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들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요. 한미약품이 올라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한미약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지난 주식 선물을 저희가 짚어드렸을 때 한미약품에 대해서는 대표님의 매도 사인도 있었는데 자, 오늘은 41만 2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대표님, 한미약품 다시 오랜만에 좀 거론이 됐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보유자 매도하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저평가된 의약품 제약주 상당히 많습니다. 코스피는 의약품이고 코스닥은 제약인데요. 속된 말로 널려 있어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차트 보시고 평택촌놈 적정주가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매도해달라 설명드렸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2015년이었죠. 그때 80만 원 갔어요. 그때 적정주가 1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제발 매도하세요. 그리고 신규 매수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제가 강조했어요. 말을 안 듣더라고요. 왜? 적정주가를 모르니까 고집을 부리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진짜 엄청나게 내려갔잖아요. 근데 지금도 적정주가가 12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고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뭐 무조건 더 안 간다, 나쁘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거 말고도 다른 종목들 좋은 거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면 어떻습니까? 저점 찍고 나서 한번 여기서 반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조정받고 또 올라왔는데 여기서 탄력을 이어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이나 기관이 펀드들 같은 경우에 사실 이게 좀 부담스럽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가격 자체가. 근데 지금 저평가된 의약품 제약주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 순환매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매도하자. 다시 말하면 미보유자는 관망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을 주셨고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관망 의견 주셨으니까요. 한미약품 최근에 지켜보시는 분들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 한미약품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관심 종목도 바로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요. LIG 넥스원이 올라왔습니다. 자, LIG 넥스원은 오늘 4% 가깝게 빠졌습니다. 가격대가 76,200원까지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자, 바로 여쭤보도록 하죠. 대표님, 최근에 뭐 방산주에 대한 흐름 LIG 넥스원은 오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산주 개념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종목 자체적으로 괜찮아요. 고평가된 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보유자는 보유하자 설명드리는데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주 묘한 종목이에요. 왜 묘한지 설명드려볼까요? 보세요. 저점 라인이 거의 비슷해요. 신기할 정도죠. 작년 11월, 금년 2월, 그 다음에 금년 7월, 영락없이 저 라인에서는 반등이 나오는 게 반복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가격대에서는 상당한 지지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개별주보다는 우량주 측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놀라운 게 뭐냐면요. 보세요. 자, 여기서 상승 추세로 전환됐잖아요. 파란색 60선이 빨간색 120선 돌파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또 이탈했어요. 이게 왜 이러냐. 급등락을 반복하면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이렇게 쉽게 전환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건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종목에 대해서는 보유자들은 계속 보유하시고요. 미보유자들은 만약에 여기서 더 빠진다. 한 5%에서 10% 더 빠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기로 접근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에 대해서 보유 의견 계속해서 설명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관심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자, 저희 이어서 내일장의 공략 업종과 테마도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입니다. 먼저 업종 확인할게요. 코스피에서 유통업이 올라왔네요. 이어서 다음 테마는요. 평택촌놈 적정주가 기준 저평가 화장품 관련주를 꼽아주셨습니다. 네, 어제장에도 유통업에 대해서 좀 거론을 해주셨을 때 최근에 좀 염두에 두고 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셨는데 내일장 공략 업종에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테마는요. 화장품 관련주인데 저평가된 화장품 관련주예요. 자, 대표님 업종과 테마 둘 다 참 특이한데요. 다시 한번 설명 도와주실까요? 네, 업종과 테마의 공통점이 있죠. 그 사드 보복 관련된 피해 종목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당한 게 화장품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유통업,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자동차, 뭐 이런 순서로 전방위적으로 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사실, 유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이 저평가예요. 물론 고평가된 종목도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유통업 중에서 여러분들이 골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코스피 종목에서 고르는 게 현명하겠죠. 그리고 이제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관련주가 정말 떨어질 만큼 떨어졌습니다. 근데 화장품 관련주는 여전히 고평가가 많아요. 근데 제가 항상 그랬죠. 평택촌놈 기술특허 적정주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하라. 그리고 그 기회에 충분히 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2천 종목을 전부 다 세팅해 놓으신 개인 투자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이제는 이제 찾아봐야죠. 쭉 찾아보면 여기서 저평가된 것들이 있구나 이거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찾으면 수익 확률이 높으니까 어쨌든 업종은 코스피 통업, 테마는 적정 주가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화장품 관련주 접근해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 아주 꿀팁을 말씀해 주셨는데 적정주가 활용하셔서 저평가된 화장품 관련주들을 다시 한번 잘 가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내일장 공략 업종까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직접적으로 도와드리는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평촌하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대표님이 꼼꼼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많은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자, 오늘 첫 번째 문자는요, 6667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오랜 팬입니다. 많이 배우면서 나쁜 습관도 고치고 있습니다. 홈캐스트 평단가 10,000원에 비중 70%인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일단 비중도 크신 걸 보아하니 좀 계속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자, 홈캐스트 오늘은요 9,9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대표님 지금 홈캐스트는 매수가 근처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시나요? 종목은 잘 들어갔어요. 그 정도면 아주 좋은 매수가다 설명드리겠고요. 이렇게 하세요. 70% 좀 많으니까, 비중을 절반만 축소 후에, 손절 10%, 수익 10% 일단 단기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단기 매매 했다가 다시 재매수 하던가, 교체 매매 하던가. 왜 그러냐면,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급등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많이 배우면서 나쁜 습관 고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그 말씀 드릴게요. 저한테 어떤 형태로든 교육을 꼭 받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전에 그런 말 해드렸잖아요. 책하고 참고서만 있어서 공부 잘할 것 같으면은 과외 받거나 강의 듣는 사람들 바보가 아니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선생님이 과외를 해주거나 강의를 해주면 어때요? 그만큼 혼자서 하는 것보다 시간이 단축되잖아요. 시간이 단축되면 어때요? 더 많은 분량을 공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점수가 잘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교육을 받아달라 설명을 드리겠고요. 골프하고도 똑같아요. 혼자서 연습장 가서 휘두르다 보면 뭐가 잘못된지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레슨 프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자세가 다시 흐트러졌습니다. 어드레스 할 때 좀 더 높이 팔을 올리세요. 이런 걸 얘기해 주잖아요.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꼭 그 얘기를 할게요. 혼자서 습관 고친다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쉬운 게 아니에요. 왜? 본인은 뭐가 잘못된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본인은 초보자가 아니라고 착각한다고요. 근데 5년, 10년 지나서 자기는 초보자 아니라고 착각하는데 저하고 얘기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딱 그래요. 초보자인데요. 네, 님은 초보자예요. 근데 그걸 오래된 초보자라 그럽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초적인 걸 확실하게 배운 다음에 본격적인 투자를 하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을 꼭 받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최대한 기본은 갖춘 다음에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하는 교육에서는 종목을 발굴하는 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컨트롤하고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했던 얘기가 뭐가 있죠? 기억나시죠?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이 4개가 있어요. 자, 2개는 탄력이 좋고 평가이기예요. 2개는 탄력이 나쁘고 평가 손해요. 그럼 어떤 걸 던지라 그랬죠? 안 좋은 걸 던지라 그랬잖아요. 좋은 걸 홀딩하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5개 중에서 2개는 적중하고 3개를 실패해도 수익 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잘 가는 거 플러스라고 던지고 이미 무너진 종목을 계속 물타기를 해요. 그거부터가 일단 ABC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기초적인 훈련을 받아달라 설명드리겠고요. 만약에 이분이 시간이 안 되신다면 그냥 이 방송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꼭 교육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비법 교육은 자주 했어도 일반 교육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서울경제TV 복귀해서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제가 기회 드릴 때 꼭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이 종목은 그렇게 단기로 대응해달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홈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접근하라라는 의견이신데요. 일단 비중을 절반 축소 후에 손절 10% 또는 수익 20%에 대해서 말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빠르게 만나보시죠. 다음 시청자분은요, 5588님이 보내주신 문자예요. 팬입니다. KG 모빌리언스 매수가 18,000원에 유증받아서 평단가 11,000원입니다. 손절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거든요. 최근에 KG 모빌리언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참 많으시던데 함께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KG 모빌리언스는 오늘 7,21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대표님, 유증에 관한 부분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KG 모빌리언스 문자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요? 네, 엄청나게 실수하신 거예요. 현실적으로 중기 보유밖에 방법이 없는데 유증을 밟고서도 평균 단가가 11,000원이다. 이거 상황에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매수가가 18,000원이었어요. 근데 유증 받아서 단가 낮춘 게 11,000원인데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입니까? 7,200원대예요. 그래서 이분은 현실적으로 중기 보유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유증 참여 절대 반대한다 설명드리는데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처음에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어디냐? 무려 여기입니다. 무지막지하게 고점 매수했죠. 근데 고점 매수하다 보니까 유증을 참여했어요. 해가지고 그나마 단가를 낮춘 게 11,000원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아직도 지금 7,200원대예요. 이 종목이 언젠가는 저 가격이 올 겁니다.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저도 몰라요. 근데 그때 본전이 온다고 칩시다. 그때까지 기회 날리고 시간 뺏기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은 거 생각 안 하냐고요. 본전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 일단 매수 가격이 너무 높아요. 그럼 빨리 10% 손절했으면 지금 이 고생을 안 하잖아요. 왜 저걸 무리하게 유증으로 물타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유상증자는 절대 악재라고 명심하세요. 무상증자는 절대 호재거든요. 근데 유상증자는 절대 악재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유증 참여하다 보면 돈을 납입하죠. 그 다음에 신주가 상당될 때까지 인터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신주 상장 물량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악재가 터진다고 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손을 벗어난 상태라는 거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은 어때요? 내가 호재가 나오면 홀딩하고 악재는 그냥 바로 손절할 수 있잖아요. 대응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평생 동안 명심하세요. 평생. 유상증자는요, 가능하면 안 받는 게 정석이에요. 권리락까지만, 그 전까지만 그걸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권리락 된 다음에 다시 매수하든 말든, 근데 그건 그때 가서 결정하고요. 유상증자는 원칙적으로 받지 않는 게 그게 정석이다. 반드시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KG 모빌리언스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는 중기 보유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요. 앞으로 유증 참여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함께 짚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시죠. 다음 시청자분은요. 7181님이 보내신 문자인데요. 코미팜을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가 43,000원에 비중 20%인데 손실이 커서 걱정입니다. 손절을 해야 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 코믹팜에 대해서 오늘장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36,550원입니다. 4만 원대에서 큰 손실이 있으시네요. 자, 대표님, 손절에 대한 여부를 좀 여쭤보셨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은 추가는 반대예요. 다만 중기 보유했다가 좀 다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종목 매수 이전에 평택촌놈 기술특허 적정주가를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자. 왜? 이거 적정주가 4,500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인팜을 매수하신 분은 거의 9.5배 가격에서 매수한 거예요. 너무 심하죠. 그래서 코인팜은 너무나 고평가되어 있는 주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중기 매매는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미팜에 대해서 미보유자에 대한 부분도 짚어주셨는데요. 자, 일단은 추가 비중을 좀 늘리는 거는 반대한다. 그리고 중기 보유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렸고요. 다시 한번 저희 쪽에 문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다음 시청자분은요. 3434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평촌님 꼭 진단 바랍니다. 코스온을 매수가 18,000원에 비중 30%입니다. 문자 보내주셨어요. 자, 코스온은요. 오늘 1,8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에 바닥권에 있는 가격대인데요. 대표님, 코스온 화장품주가 올라왔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좀 실수를 하셨죠. 왜냐하면은 손절을 안 하신 게 이제 그게 큰 실수인데요. 어쨌든 10,000원이 이탈되면 교체 매매 하시고요.
아니면 그냥 계속 중기 보유하세요. 왜? 18,000원에 잡은 주식이 현재 10,000원대거든요. 이분은 어차피 던질 생각도 없어요. 근데 왜 10,000원 이탈씩 교체하느냐? 이 종목이 올라오는 시간보다 교체 매매에서 다른 종목 잡는 게 더 빠를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손절을 망설이시는 분들에게 꼭 그 얘기할게요. 특히 30%, 40% 이렇게 평가 손인 종목 들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자, 이 종목을 내가 계속 들고 있어서 나름대로 내 계좌에 그 총 투자금이 늘어나는 게 빠른지, 다른 걸 교체해서 빠른지, 그걸 고민하라고요. 내가 이 종목 얼마 손해봤다. 이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개인 사정이에요. 무슨 얘기냐? 자, 1억을 베팅했어요. 지금 어떤 종목 들어갔는데 5천이 됐습니다. 딱 한 종목 들어갔다 쳤을 때. 근데 그 5천이란 투자금이 예를 들어서 7천만 원 가는데 이걸 들고 있는 게 빠른지, 다른 걸 갈아타는 게 빠른지, 그걸 판단해 보라고요. 만약에 들고 있는 게 빠르다 싶으면 들고 있는 게 낫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차피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한 6개월 정도 옆으로 횡보하겠다. 그러면 그때는 다른 걸 교체하는 게 빠른 거죠. 그러니까 손절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매수 가격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매수 가격 집착해봐야 그거는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대응해달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형 같은 경우에는 손실폭이 좀 크시기 때문에 10,000원 이탈시 교체 매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중기 보유 의견도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문자도 빠르게 알아볼게요. 마지막 문자는요. 1569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우림기계를 매수가 5,395원에 비중 20%입니다.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문자 해주셨는데요. 자, 바로 가격대 알아보고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죠. 4,450원입니다. 대표님, 우림기계 5,000원대인데 최근에 4,000원대예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4,000원이 깨지면 손절을 하세요. 그게 아니면은 중기 보유가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은 사실 적정 주가 대비로는 좀 억울해요. 18,600원짜리인데 그리고 차트상으로는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5,400원대입니다. 그럼 대략 한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잘못한 매수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매수하고 나서 손절을 안 했다는 게 문제죠. 손절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잡았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정 주가 대비로는 상당히 저평가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4,000원 밀리면 손절하고 아니면 중기 보유하시면서 다시 질문하시기 바라겠고요. 없는 분들은 이 종목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더 빠지면 접근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오늘장 한마디에서 얘기했었잖아요. 낙폭 과대주로 주목하라고요. 오늘은 제가 많은 종목을 상담을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만 저는 어떤 때는 많은 종목을 짧게 답변해드리겠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있을 때는 제가 몇 종목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많은 문자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림기계 같은 경우에 적정 주가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일단 4,000원 이탈 시 손절 의견 주셨고 중기적으로 보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 지금 가격대에서 조금 더 밀리면은 매수 고려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주중에는 저희 정석투자를 통해서 대표님 만나 뵙는다면은 일요일 날에는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만나 뵐 수 있으니까요. 샘플러스에 들어오셔서 저녁 9시부터 대표님과 함께 무료 방송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알차게 채워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대표님, 오늘 1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평택총론 정석투자 오늘도 알차게 시장과 종목에 대해서 짚어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이죠. 9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